제36강 함께해요. 한집 1. 한자 문화권 한자와 어휘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다른 나라이지만 같은 글자인 한자를 공유하는 한자 문화권 나라들의 한자와 어휘의 활용을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은, 두 번째, 한자 문화권의 한자와 어휘, 세 번째, 생활 속 나라별 한자 어휘, 그리고 확인학습입니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은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은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비아의 중국 견물록을 읽고 한자 문화권 이해하기입니다. 다음은 한비아 작가가 쓴 중국 견물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레이션을 듣고 한자 문화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 역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지 말자는 주의였다. 우리 글만으로도 뜻이 통하는데 굳이 어려운 한자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10수년간 다른 나라에 살면서 특히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며칠 전 같은 반 한국 학생들과 재미삼아 한글 문장 안에 한자 단어를 골라보았다. 써놓고 보니 반 이상이 한자다. 이왕 인색 모자는 물론 심지어까지 한자라는 것을 알고 몹시 놀라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느 문장은 인칭 대명사와 어조사만 빼고는 몽땅 한자어다. 새삼 우리 어휘의 70%가 한자에서 왔다는 말이 맞구나 실감했다. 아래 풀이에서 어휘의 뜻을 살펴보세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한자는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한 지역에서 쓰이는 문자다. 이 지역 인구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것처럼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는 영어와 더불어 한자를 알아야 이웃한 나라들과 보다 매끄럽고 단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이미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50% 이상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은 70% 이상이 한자 문화권이란다. 이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항의하고 합의해야 살아남는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한자 문화권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일본어를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 하는 중국어 공부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일단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 두 가지 언어의 공부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쓰니까 우리가 배우는 한자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만드는데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번체자를 아는 우리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다. 여기 중국 사람들도 번체자로 자막을 입힌 홍콩이나 타이완,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래 풀이에서 어휘의 뜻을 살펴보세요. 베트남에서도 땡 잡은 일이 있다. 베트남 최후의 왕국의 수도 후예에 아주 유서 깊은 절이 있었다. 그 절에 갔다가 우연히 품이 넘치는 한 노승과 한문으로 필담을 나누게 되었다. 이 절에 얽힌 이야기, 베트남 불교 이야기, 내 여행 이야기 등등 하루 종일 점심, 저녁까지 잘 얻어먹고 절 구석구석을 구경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그 절의 큰 스님이었다. 그날도 시작은 이랬다. 가, 능, 서, 한, 자.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1800자만 제대로 읽고 쓴다면 한자 문화권과 기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 한자를 배우자 말자 괄호 안에 넣자 밖에
너차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시간에 그냥 1800자를 공부하면 안 되나? 초등학교는 그만두고라도 중고등학교 6년간 1년에 300자, 하루에 한 자씩만 공부하면 되는 건데. 글 가운데 있는 문장의 뜻을 풀이해서 살펴보세요. 두 번째 배울 내용은 한자 문화권의 한자와 어휘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라별로 쓰이는 한자, 한중일 한자 비교, 한중일 같은 말 다른 단어, 그리고 한중일 다른 말 같은 단어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는 당시 문자가 없었던 동아시아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뒤 각 나라마다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한자를 나름대로 사용하게 되었지요.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간체자라 하여 정자체를 간략화한 형태의 글자입니다. 한국은 원래 한자의 모양 그대로인 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한자에서 약간 획수를 줄인 약자 신자체라는 글자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중일의 한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나라별로 쓰는 한자의 모양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일수록 한자의 획이 많이 간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음은 한중일의 같은 말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뜻을 갖지만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는 사례입니다. 공부라는 단어를 중국은 수, 시, 일본은 벤키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여자친구라는 말을 중국은 누유, 일본은 커너, 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단어를 중국은 이셴, 일본은 아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네모 박스에서 중국과 일본의 단어들의 원래 한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일의 다른 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약속은 미리 정하고 지킨다는 뜻이지만 중국은 단속하다, 규제한다는 뜻이고 일본에서는 규칙이나 운명을 뜻한다고 합니다. 방심은 긴장이 풀려서 놓친다는 뜻이지만 중국은 안심하다는 뜻으로 쓰고 일본은 정신줄이 풀려 멍한 상태를 뜻하지요.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중국은 배우자를 뜻하고 일본에서는 불륜 상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배울 내용은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활용 사례 살펴보기입니다.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 첫 번째입니다. 모자라고 허물이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어떤 어휘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한국에서는 단점이라고 해. 대만에서는 도안, 초라고 하지. 일본에서는 쇼라고 해. 다음 예시를 볼까요?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 두 번째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의 운전자를 뜻하는 말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어떤 어휘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일본에서는 그 표시로 쇼, 신, 샤 표지를 차에 붙이지. 중국에서는 신, 휴라고 하지. 한국에서는 초보라고 해. 다음 예시를 볼까요?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 세 번째입니다. 높이 올린 건물에 같은 높이의 공간을 뜻하는 말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어떤 어휘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컴퓨터를 사려면 3층으로 가야 해. 중국에서는 사무라 불러. 일본에서는 삼카이라고 해. 다음 예시를 볼까요?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 네 번째입니다. 다시 살려 쓴다를 뜻하는 말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어떤 어휘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재활용으로 표기하지. 중국에서는 캐후이 슈로 표기해. 다음 예시를 볼까요?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 5번째입니다. 물건 값을 깎다를 뜻하는 말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어떤 어휘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중국에서는 세일을 뭐라고 하지? 우리는 할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물건값을 때려 꺾는다라고 해서 따조라고 해. 다음 예시를 볼까요?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 6번째입니다. 차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를 뜻하는 말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어떤 어휘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일본은 운전석이 우리 한국과 반대라서 어색하다. 저 앞에서 우회전 해야지?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회전을 우세지 라고 표현해. 다음 예시를 볼까요? 나라별 생활 속 한자 어휘 7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준다는 뜻하는 말을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어떤 어휘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와, 중국 여행의 시작이다. 그런데 저기 G낸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이지? 응, 어떤 것을 소개하고 알려준다는 말이야. 한국에서의 안내와 같아.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지어를 풀이하면 무엇일까요? 답지에 나온 어휘들을 잘 보시고 답을 찾아봅시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뜻에 따라 해당하는 어휘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한자와 같은 것을 고르면 무엇일까요? 답지에 나온 한자들을 잘 보시고 답을 찾아봅시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즐기다 락의 간체자와 정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자동차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표현하는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요? 답지에 나온 어휘들을 잘 보시고 답을 찾아봅시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회전을 일본에서는 오른쪽으로 꺾다는 의미로 세츠라고 표현한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6강 함께해요 한중 1. 여기서 마치겠습니다.